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마음빛깔. 이번에는요, 11호, 미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같이 우리 미움의 마음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마음성장교육 아카데미의 윤온유 대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 쭉 이제 마음빛깔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 많은 마음의 감정들과 인성들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현듯이 나오는 미움에 대한 마음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네, 이제 부정 감정, 불쾌 감정 중에 나를 갉아먹고 남을 괴롭히면서 이 미움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전염되어 가는 것 같은 전염병 감정인 이 미움을 알아가게 될 건데요. 이 불쾌 감정인 미움은요, 언제 대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실망하게 될 때,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 저희 너무 밉죠.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 나에게 그런 언행이나 태도를 보일 때 굉장히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내 과거에 있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오버랩될 때,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저렇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생겨도 아예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방어하고 미워하는 성향이 생기기도 하죠. 또 직접적인 나에게 상처와 해를 끼칠 때 당연히 미워지고요. 또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성격과 좀 다르고 좀 서로 그런 차이가 느껴질 때는 더더욱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르는 질투가 느껴지고 왠지 저 사람이 말하면은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은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 저 사람이 비교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을 더 잘한다고 느껴지게끔 이렇게 뭔가 압박감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경쟁심과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미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미움이 있을까요?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미움도 있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네,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경향도 일어납니다. 자, 미움을 알고 나면요. 사실 이 미움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미움은요.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 또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고 거부하는 증오나 혐오, 원형,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과 애정, 다른 사람을 극률하게 느끼는, 불쌍하게 느끼는 극률의 마음, 애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심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어느 순간 먼지처럼 쌓이고 먹물처럼 어지럽히고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움은요, 맹렬하게 분노를 일으켜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정말 짜증나네요. 참을 수가 없어. 그만해. 나도 정말 너무 짜증나.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실망과 상처. 넌 나한테 정말 실망을 줬어. 넌 정말 실망이야. 내 기대를 저버렸어. 이런 말. 또 비난과 비판. 넌 정말 자존심이 없니? 내가 너한테만 항상 잘해주는 거 아니야? 너 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비판하는 거. 넌 정말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냉소와 비웃음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너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너가 좀 어리석네. 너를 믿은 내가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냉소하거나 비웃음하는 것도 미움의 말에 굉장히 혐오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부해요.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앞에서 사라져.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무시하는 거. 그리고 난 너가 부러워서 너랑 있고 싶지 않아. 이거는 사실 겉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더 나은 건 아니야. 넌 그건 못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나보다 잘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느끼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 부분 또 미움의 표현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립하는 거죠. 난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어. 너랑 있고 싶지 않아. 우린 이제 남이야.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죠. 그리고 넌 정말 가치가 없어. 너라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너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서 같이 비방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싫은 마음 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전염성을 주는 게 굉장히 미움의 무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뭔가 당해봐야 돼. 너 이런 짓을 하면은 너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앙심을 품고 앙가품하려는 부분 또 미움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 잘못한 거 아닌데? 너도 그렇잖아. 너도 그렇게 하잖아. 나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나도 이해돼. 너가 왜 이해 못해? 너가 이해 못하는 게 너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바꾸려고 안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더 숨기려고 하고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뾰족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미움에 속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쌓이면 터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미움을 넘어섰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 너 미운 마음 아니야. 미워하니까 맨날 그 얼굴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미움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움이 쌓이면 저렇게 스트레스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미움이 쌓이면요, 여러분 신체적인 영향을 주니까 몸도 아파지고요. 관계성에서도 파괴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혼자 고립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변호하고 내가 자꾸 나를 변호하니까 핑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방해가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피해자로 만들고 내가 나한테만 이래. 나한테만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다 문제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감소되고 나는 내가 또 피해볼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감정으로 이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넘어서게 되면 나를 보호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꾸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만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개선을 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내가 가지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겠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지 않고 자격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걸 도전을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호적으로 해결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 다음을 넘어서고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에게 나쁜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넘어서고 성숙하게 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는요, 내 마음에 속상하고 구겨져서 울퉁불퉁거리는 이 미움을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중심으로 언어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퉁불퉁 미움, 그리고 미움이 싹 트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구겨져요. 네. 그럼 미움이 또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그러면 미움이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기쁨이 퐁퐁퐁 솟아나고 말랑말랑 사랑이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움의 마음 약속 어디에 있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아실 테니까요. 꼭 찾아서 출력하시고 아이들과 언어 표현을 통해 미움을 줄어들게 하고 사랑의 마음이 성장하게 하는, 기쁨이 성장하게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곧 마지막 12호를 앞두고 11호 미움의 감정을 먼저 알게 되는데요. 미움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미움의 색깔은 자주색 빛을 띠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미움이 자주색 계열인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미움은 이제 자주색 계열로 내 안에 먹물처럼 미움이 들어오면 흔적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네, 그림체로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동화를 통해 1주차 마음을 만날 거고요. 2주차 미움을 느껴볼 거고 그 미움을 이기는 힘도 느껴볼 겁니다. 3주차 이 미움을 표현할 건데 미움과 사랑이 서로 다른 감정을 어떻게 나에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그 미움을 이제는 미움을 나눴을 땐 어떤지 그 미움을 이기는 힘을 나눴을 땐 어떤지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럼 미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성장할 건지 목표 알려드릴게요. 미움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유 없이 친구나 부모님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이유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있죠.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가득해지면 표정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구겨져요. 말도 삐죽삐죽 울퉁불퉁 구겨진 말과 미움의 말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미움의 말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미움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빨리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하고요. 그 마음을 안아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 너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것이 미움을 지우는 힘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마음 성장을 이끌어내는 마음 목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들도 가끔은 내 스스로가 나를 미워할 때가 있었어. 너희들한테 화를 내고 싶지 않고 너희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선생님들도 너희들이 밉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미워. 이런 말을 하면서 미움이라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잘 되어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미움의 마음이 나에게부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건데요. 자, 이북과 네, 상세지도서 참고해 주시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기분이 속상해. 엄마, 아빠가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안 예뻐하는 것 같아. 왜 갑자기 저희가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5살이 되거나 4살이 되거나 6살이 되면 이제 동생을 준비하는 네, 부모님들이 많아지실 거고요. 또 혹 동생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형에게도 비교당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 참여 수업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잘 안 울지만 나는 울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 친구한테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미워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미움의 첫 번째 시작이 보통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말하는 말투와 행동과 표정에 있어서 내가 그냥 가늠해서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이가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랬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세지도서에서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대화로 나와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도입에서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여? 어떤 표정이야? 뒤에 동생과 놀이하는 부모님이 보이네.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그래. 너보다 동생이나 형, 누나 또는 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 친구들도 이랬던 적 있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너 또 누가 보여? 친구와 부모님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서로 지금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기겠지. 왜? 내 마음은 몰라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야? 친구가 서로 보고 싶지 않고 서로 틀어져 있고 네, 토라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야. 이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사진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긴다?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음 동화 보시면은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친구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고 동생만 맛있는
내 또 우유를 주는 것 같을 때, 나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미움의 마음 때문에 갓난아기 동생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 언니 오빠들도 있었다는 뉴스들도 있었죠. 그게 바로 미움의 마음입니다. 내가 굳이 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온 질투와 시기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에 또 애정결핍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피해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다시 지금 사랑받았던 처음 그때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네, 미움에서 가장 빠르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사랑받았던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엄마 아빠는 우리 동생을 좋아하기 전에 다른 친구를 좋아하기 전에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먼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다면 왜 지금 저렇게 하는 걸까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동생이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없었겠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것처럼 멋지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 동생도 나처럼 사랑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된다? 미움의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요, 미움은 오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 마음이 얼룩진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거죠. 옷이나 물건처럼 보이면 빨면 되는데, 희한하게 또 옷이나 물건에도요, 깊이 뿌리 박힌 흔적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에 깊이 계속 미움을 생각하다 보면 깊이 뿌리 내리게 그게 흔적으로 남아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음 동화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만나볼까 하고 동화를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내 맘을 몰라줘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네, 이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이 힘들대. 그래서 속상하대.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보기 싫은 마음이 미움이래.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하지 못할 때에도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미워지는 마음이 바로 미움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 미움의 마음 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의 먹물이 자꾸 얼룩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러면서 내 마음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다양한 색깔이나 어떤 빨간색, 검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좀 미움의 얼룩이 옷에 묻었을 때 잘 안 지워진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려면요. 재활용 옷이나 수건에 먹물을 한번 묻혀보고요. 얼룩을 지워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지워지잖아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빨리 지워지지 않고 혼자 계속 오해하고 끙끙 앓으면서 미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 먹물에 옷이 묻었던 걸 빨리 지우지 않아서 먹물의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같아진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실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우리 미움은 있잖아. 얼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먼지처럼 쌓여.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계속 쌓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 돼. 아까 얼룩은 빨아야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해야 먼지도 청소하면은 지저분한 게 없어지고 빨래도 청소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실을 한번 청소해 보면서 미움아 사라져 하면서 우리 한번 청소해 보자라고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청소할 때 쓰는 도구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빗자루도 있고 쓸바퀴 청소기도 있고요. 빨래할 때는 세제도 있고 빨래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소 도구는 미움을 지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청소도 청소기도 하고 쓸바퀴도 하고 닦는 것도 하는 것처럼 미움을 지우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친구한테 괜찮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속상했어라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미움을 청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마음 약속을 하는 거죠.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미움 하고 선생님이 우리 마음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함께 챈트송을 부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물뚱물뚱 하면 친구들은 미움 하고 외치면서 같이 마음 약속 외치고 챈트송 할 거예요.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 울퉁불퉁 미음 울퉁불퉁 미음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미음 속상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구겨져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바로 그것이 미움을 지우는 힘, 미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챈트송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사랑받았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며 미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연계에서는요,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행위, 질투, 시기, 비난, 비판, 혐오, 차별 등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위로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와 모르게 남과 다르고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미움이 생각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미움이라는 것이 꼭 어떤 누군가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것이 미움이다.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 말의 차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미움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미움으로 나타난 스트레스가 전달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정연계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주차. 미움이 들어왔을 때 미움을 이겨나가고 싶은데 미움이 이겨나가지 않을 때 이제 마음 약속을 같이 할 건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울퉁불퉁 미움하면 친구들은 이제 6살로 곧 가기 때문에 조금 긴 문장으로 따라할 겁니다. 미움이 싹 트면 마음이 구겨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애들이 다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울퉁불퉁 미움하고 마음이 구겨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미움이 오면 마음이 구겨진다라는 걸 바로 그냥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가 스스로 미움의 마음을 줄여들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 숨을 쉬면 좋겠다. 마음 숨에서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햇님같이 밝은 기쁨의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하면서요. 울퉁불퉁 미움, 마음이 구겨져요.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고 내려오면서 숨을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왔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라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미움을 깨끗하게 지우는 힘. 그 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다는 거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 힘을 가지고 한번 춤으로 표현해 봅니다. 훌쩍 삐죽 마음이 구겨져서 불편해요. 네, 이렇게 미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가지고 마음춤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춤 표현할 때 아까 마음 음악도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네 내 동생 이 노래 아시죠? 여기에 이제 내 동생이 개구쟁이여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동요잖아요. 그래서 이 동요를 따라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미움을 어떻게 하는지 미워 안 놀아 말도 안 예뻐요. 뭐 이런 말들 따라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또 괜찮아, 이해해, 고마워 할 때는 어떻게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보신 다음에 춤으로 추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도장 찍고 밴드 스티커로 아이들이 이제 내가 마음으로 느꼈고 춤으로 표현했던 이 미움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우리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표정이나 말투를 보고 혼자 오해해서 생기는 미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미움. 이런 미움이 예기치 않게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올 때 마음숨을 쉬어서 편안하게 내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해달라. 이거를 가정연계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한마디인 감정상자를 만들거나 미운 행동 위에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주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건데요.
감정, 네, 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감정 촉감책.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리 상담 기법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감정의 느낌을 느끼고, 그 감정을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3주차에서는요, 이 마음 약속을 울퉁불퉁 미움이 잘하면 마음이 작아져요라는 언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음 약속하실 때도 너무 길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앞에를 말하거나 뒤만 말하면 됩니다. 울퉁불퉁 미움이 자라요. 울퉁불퉁 마음이 작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 촉감책은요, 미움과 사랑의 마음 두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는요, 미움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고요, 사랑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입니다. 미움에는 뭐, 흉하고 삐진 얼굴, 흥하고 삐진 얼굴, 울굴부글, 뭐, 끓는 표정, 뾰족뾰족한 가시,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미움의 마음이었을 때 돌멩이처럼 무겁고 구겨진 것 같고 뾰족뾰족한 가시같이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말을 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은요, 달콤한 솜사탕이라든지 예쁜 천의 모습이라든지 부들부들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과 비슷한 재료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걸 만지면서 미움에는 이런 촉감이 있다는 거, 사랑에는 이런 촉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은 만져지지만 여러분들의 표정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말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이렇게 보들보들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미움의 말을 하면 뾰족뾰족 가시 같고 구겨져 있고 무섭고 울퉁불퉁한 돌멩이처럼 나를 해할 것 같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촉감책과 더불어서 표현하는 거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상세지도서 확장안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에요. 미움과 사랑의 느낌이 어떤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저희가 제공되는 꾸미기 재료 외에도 원에 있는 폼폼이라든지 스티로폼, 뽁뽁이, 가스리, 보스리 등을 이용하시면 가스리 같은 경우는 미움, 보스리 같은 경우는 사랑, 바로 직관적으로 또 아이들이 느껴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재료들을 분류해 보는 것부터 하신 다음에 붙여보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부들부들한 걸 만지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까슬까슬한 게 미움이잖아. 왜 보들보들한 게 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보들보들한 느낌이지만 뭔가 불편해서 미움이라고 느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촉감을 느꼈을 때 불쾌한 느낌을 받는 느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른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이가 생각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가정연계 페이지에 어머니, 보통 아이들은 이걸 부드러운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드러운 것에서 내가 강아지를 만졌을 때 강아지가 나를 공격해서 강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얘는 부들부들한 느낌을 오히려 미움 쪽으로 갖다 주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 아이만의 또 독특한 감정의 표현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께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아이 또한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른 친구들과 나는 다를 수 있구나를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움 촉감책은 확장놀이에서는요, 아이들이 미움과 사랑에 해당되는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촉감책에 붙여주시고 집에 보내주시면, 어머님들이 얘가 이럴 때 미움의 느낌을 느끼는구나. 너 싫어. 너 저리 가. 엄마가 안 놀아준다 그랬잖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적어서 붙여서 보내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말을 조금 더 내가 아이한테 미움의 말을 덜 써야지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촉감책들은 좀 얇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이 연간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북에다가 넣어서 하나의 활동으로 또 넣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런 촉감책이 뭐지라고 보시고 가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만드는 모든 내용, 아이랑 놀이랑 TV에 있는 것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말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연계 페이지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마음을 나눠요 시간인데요. 마음을 나눠요 시간에는요. 미움의 마음을 녹이는 미움 요술봉과 또 미움을 표현하는 얼음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음왕국에서
네, 미움 왕국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왕국으로 가는, 네, 빛의 왕국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사주차에서는요, 울퉁불퉁 미움 하면 아이들은 미움이 작아지면 기쁨이 퐁퐁퐁 하고 마음 약속을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 미움, 기쁨이 퐁퐁퐁, 울퉁불퉁 미움, 미움이 작아져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움 요술봉으로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미움을 지우는 우리가 주문을 외울 수 있도록 요술봉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미움 요술봉을 다른 친구한테 전달해 주면서 네, 미움, 네, 이기는 주문을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움 주문을요. 그 우리 요술봉에 있는 리본에다가 적어주시면 훨씬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또 리본에 적은 거를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서로 다른 주문으로 미움을 녹이는 네,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활동을 재밌게 하시려면요. 얼음을 좀 가지고 와서 미움을 녹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얼음을 가지고 와서 뭐 드라이기 종류라든지 따뜻한 물을 한다거나 하면은 바로 차가웠던 것이 바로 녹는 거를 눈앞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얼음 같았던 마음은 미움의 마음, 따뜻한 물, 따뜻한 바람, 한마디로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네, 얼음을 녹이듯이 마음을 녹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움 요술봉 활동 후에는 교사용 얼음천 활동을 할 건데요. 그때 미움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미움이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영상이요? 이제 범죄, 전쟁, 싸움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전에 미움의 마음이 자꾸 쌓이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난 저걸 갖고 싶어. 난 저 나라를 내 걸로 하고 싶어. 욕심의 마음. 또 나는 저 친구가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 싫어. 다른 친구들한테 욕해서 저 친구 혼자만 놀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막 옆에 가서 막 다른 친구 얘기하는 거. 이런 장면들이 모이면서 나중에는 큰 어떤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보여주시면은요. 아, 미움의 마음은 점점 더 미워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힘들어지게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은요, 얼음 왕국은 미움이라는 큰 얼음천을 아이들이 덮어서 내가 얼음 속에 들어가면 꽝꽝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더 힘들고 답답하고 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곳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미움과 딱딱하고 어렵고 차갑고 힘든 이 미움을 이겨내는 힘은 네, 바로 이 따뜻한 언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 그래서 미움의 주문을 같이 외쳐주고요. 한 목소리로 내도 되고요. 돌아가면서 친구한테 힘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하는 걸 외치게 해줘도 좋아요. 그러면서요. 미움 요술봉으로 미움을 지울 때 제가 상세지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친구야, 왜 지금 마음이 안 좋아? 물어보는 거. 그러면 친구가 나는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미워. 그럼 들어주는 거. 그랬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너가 마음이 속상했다면 미안해. 그렇지만 힘내. 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요 네 가지 순서로 친구들이랑 둘이 짝을 지어서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언제 미웠는지 또 친구가 미운 마음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럴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해해. 라고 말해준 다음에 우리 같이 미움을 지워내자. 응원하는 거 꼭 같이 우리 워크샵 하듯이 친구랑 같이 짝을 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움의 마음이 쭉 녹아내렸더니 이 미움의 얼음천이요? 어때요? 이제 멋진 반짝반짝한 빛의 망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빛의 힘을 줄 수 있는, 기쁨의 힘을 줄 수 있는 망토로 변했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미워하는 마음, 항상 차가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일으키면은 따뜻하게 다시 돌봐주며 멋진 빛의 망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미움이 승화되어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쪽 면만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에서 어떻게 놀이했었는지 가정연계 페이지에 있는
네, 그 부분 안내해 주시고 퀴즈노트에 이 상세지도서에 있는 내용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상세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퀴즈노트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어머님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구나를 직접 보셔야 부모님들과 혹시 소통을 하시고 상담하실 때에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연계 활동에 제가 방금 미움은 적보라색, 네, 자주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 퍼플데이라고 보라데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8일이 되면요. 각 시도지사에서 보라데이를 통해서 가정 내에 은폐되고 반복되고 확대되고 순환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대두해가지고 가정폭력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이 바로 퍼플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실제 감정의 색깔은 적보라색과 가까운데요. 이 보라데이를 이용해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에게도 같이 가정연계 활동을 하시면 더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음놀이 하는 장면이시고요. 마음 상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가정연계 활동까지, 네, 또 가정 부모 참여 수업까지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놀이 끝나면 상장까지 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부모 참여 수업 예시안입니다. 보라색 퍼플데이를 하실 건데요. 미움의 얼음 왕국에서 사랑의 빛의 왕국으로 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퍼플데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네, 느낌으로 다 통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라색 풍선을 좀 준비하셔서 보라색 풍선에다가 미운 상황이나 말을 적어 놓고 붙인 다음에, 네, 요술봉으로 미움을 다, 네, 제하고 얼음 왕국에 도착해서 사랑의, 네, 주문으로, 네, 미움을 녹여내리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도착하면요. 부모님께 엄마 언제 내가 제일 미웠어? 그랬구나. 나도 근데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엄마 미안해 하고 엄마 사랑해 하고 응원해주는 순서로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퍼플데이는 보라데이는 매월 가정폭력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과 서로 미움을 빨리빨리 지우고 서로 모든 가정의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까지 하면 네, 굉장히 좋은 캠페인 활동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네, 내용들은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을 끝났으니까요. 네, 수료증은 마음성장 아카데미, 우리 마음성장 교육연구소에 신청하시면 수료증 발급 가능하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상들, 아이랑 놀이랑 홈TV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25일 저희 또 네, 부모 교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미운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긍정의 코칭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미운 감정을 넘어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니까 부모님들 꼭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나기 때문에 미운 일이 있어도 미운 일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선생님들에게 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